땅에 뿌리잖아요. 그럼 그게 땅으로 흡수돼가지고 다시 나무가 뿌리를 흡수하면서 거기서 산소, 물 흡수해가지고 막 다시 또 유기체 만들죠. 그게 이제 열매야. 달짝지근해지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는 이제 정말 간단한 구조체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경락으로 오면은 너무 안 간단한데. 사람이 너무 안 간단한데. 아니 쪼개가면은 복잡한데 복잡해도 거기도 결국은 탄소화물체야. 인체 덩어리 쪼개고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손톱을 딱 뜯어가지고 이제 그 물질을 이제 분자 구조에서 원자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밖에 안 나와요.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연결된 고리가 여기 이 눈썹 위부터 이게 이제 반향건밖에 이 두 개 두피가 이제 그 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막으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후두하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후두하근, 후경근, 그 다음에 기립근을 통해서 대둔근, 그 다음에 대퇴이둔근,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퇴이둔근, 그 다음에 장단지, 종아리근, 비복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발바닥, 발가락까지. 이게 뒷부분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뒷면, 후면 연결 근육들이에요. 후면 연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시 봐야 될 게 여기 후두하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대둔근. 여기 대둔근이라고 했지만 이 대둔근하고 플러스 뭐냐면 중둔근 다 포함해요. 이게 다 포함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요 궁뎅입니다. 와, 이 궁뎅이 하나 가지고요 늙었냐 안 늙었냐를 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퇴이두근, 여러분 맨날 얘기하는 햄스트링.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비복근, 종아리근이죠. 여 비복근에는 가자미근이 되게 중요해요. 가자미근 엄청나게 중요한 게 요 가자미근. 그 다음에 이제 족저근. 이렇게.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온 분 있어요. 발바닥이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다고요. 왜 그래요?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어디 안에 잡아 당겨서 아프지. 아니, 발바닥이 막 바늘로 쑤신 것처럼 아파요. 이거 족저근이지. 근데 족저근 하나만 보면 막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여기만 보면 안 된다고요. 왜요? 다 하라니까요. 다. 그러면 족저 발바닥이 쑤시고 아파요. 그럼 어디요? 대체적으로 요 궁뎅이거든요. 여기부터 봐야 돼. 왜? 중간이잖아요. 중간 기점이잖아요. 요 머리를 얘기하겠어요? 머리를 설마 얘가 다 커버 해버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 것도 얘가, 발바닥 것도 얘가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센터에 있는 이 후면부의 연결근들의 센터가 요놈이에요. 요놈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어깨까지, 어깨 무너지고 목 무너지고 머리, 여기 이제 이 후두근이 무너지면은 이제 후두근이 무너지잖아요. 이 후두근이 무너지면 뇌가 망가져요. 뇌. 그래서 치매가 걸리게 됩니다. 자, 치매 걸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뇌질환, 치매, 우울증, 파킨슨, 뇌, 중풍 다 포함해서 뇌질환의 특징 뭘까요? 공통사항이에요. 경추 문제. 보폭이 짧아집니다. 보폭이 짧아져요. 어지러움증은요? 그건 이제 뇌고,
파킨슨병 환자는 안 어지러워요. 그냥 머리 막 흔들죠. 떠가. 보폭이 짧아진다. 그 모든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 환자건 이 뇌에서 뭔가 망가져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파킨슨 그다음에 또 뭐 치매 또 우울증 뭐 이런 그런 문제점을 발생하는데 그 공통은 보폭이 짧아집니다. 걸음의 보폭. 그럼 신경 써봐야겠네. 그럼 보폭을 신경 쓰면 뇌에도 좋아요. 그렇지. 제가 지금 치매 치료한 그 방법 중에 하나 그거예요. 보폭. 내가 몇 명 치료해줬는데 치매 보폭. 처음 와가지고 바지 오줌 싸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자기 부인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알아보고 농담도 하고 신문도 읽고 그러고 가셨어요. 보폭이 보폭. 그럼 어떻게 걸어야 돼요, 선생님? 자, 파킨슨 환자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아까 체중 얘기했죠. 이 후면 그 후두 연결근이 뒤로 빳빳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뒤꿈치에 체중이 딱 실립니다. 그러면 7대 3으로 분명히 비율이 걸려요. 그런데 파킨슨이 걸리면 등이 있잖아요. 이제 우선 이 골반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등이 굽어집니다. 이렇게 구부러지고 자 이러니까 뭐야 체중이 앞쪽으로 쏠렸죠. 그래서 자 앞쪽이 쏠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뒤로 이 잡아 당겨주는 근이 없어졌잖아요. 늘어졌잖아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구부러졌죠. 자 구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쏠리죠 앞쪽으로. 앞쪽으로 쏠리니까 뭐야? 넘어져 안 넘어져? 앞쪽으로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끔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멀쩡할 때 건강할 때 이게 구부러졌단 말이야. 되게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구부러져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파킨슨으로 갑니다. 아니 그쵸 진짜야. 보폭이 안 넓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이 뇌도 퇴행이 됩니다. 뇌가 퇴행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 근이 망가지니까 퇴행이 돼버려. 우리 몸은 기본 원리가 뭐냐? 안 쓰면 퇴화시킵니다. 기본 원리야. 쓰면 발달시켜. 우리 몸이 이 특징이에요. 아까 그 단백질 구조 있잖아요. 그놈은 단백질이 그래요. 안 쓰면 떨고 털어버려 그냥 지가. 합성해서 떨어진다고. 몸이 그래요. 몸은 유기체라고 됐잖아 아까. 그러니까 안 쓰면 퇴행이 돼요. 자 근육이 여러 개 근육이 있어요. 봐, 있어. 근데 안 썼어 이게. 이 중에서 궁뎅이 근육 안 썼어. 그럼 또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볼따구가 궁뎅이가 좁으로 들어요. 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제 되게 걷는 게 이렇게 걷는 사람 있죠. 옆으로 끼우다 걷는데 이게 기울어져 이렇게. 그죠? 그런 사람 분명히 봤을 거예요. 어디가 망가졌을 거예요. 걷는데 이렇게 걸어. 이렇게 멀쩡히 생겼는데 왜 그럴까요? 어디가 망가져서? 중둔근이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안 쓰니까 근육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걸을 때 그 사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중둔근이 망가져 그래요. 자 그럼 중둔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경락을 하면 담경락이에요. 담경락인데 자 한 발로 서보세요 하면 딱 하면 똑바로 자리 잡은 거 자리 잡은 거 이거 중둔근이에요. 한 발로 딱 서. 그러니까 중둔근은 옆에 있어요. 담경락 옆이야. 대퇴골이잖아요. 대퇴골을 장골릉에서부터 대퇴골을 싸고 있다고. 중둔근이. 자 그러니까 중둔근 뭐 근육은 기본이 뭐예요? 수축이에요. 수축의 기본이에요. 근육이 하는 일은. 그러면 자 이 중둔근 옆에 자 대퇴골이 이렇게 있어요. 대퇴골이 이렇게 중둔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드는 거야. 수축은 이렇게 들을 거 아니야. 그죠? 옆으로 이렇게 드는 거. 근데 이게 똑바로 섰을 때, 자 똑바로 섰을 때, 자 한쪽 다리가 이제 균형돼 한쪽 다리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 쓰러지지 않게끔 잡아 당기는 거야. 수축. 그래서 한쪽 다리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요 수축.
자 근데 그 중둔근이 봐봐. 그 중둔근이 이제 늘어져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 이제 한쪽 다리 다 걸으니까 한쪽 다리가 없어. 이쪽 뜨겁죠. 뜨니까 얘가 잡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뭐야? 착 빠지죠 이렇게. 그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끼우뚱 여기도 다시 또 끼우뚱 끼우뚱. 형편없는 삶이지. 주로 운동해야겠네. 허벅지 운동. 그러니까 말라요. 자 마릅니다. 안 쓰면 말라. 안 쓰면 말라. 맞아.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막 운동을 하라고 어쩌고 뭐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뜀박질을 해라 어쩌는데 뛴다고 해서 궁뎅이 안 커져. 그러니까 궁뎅이가 뒤로 이 볼륨 있게 나온 대둔근이야 이제 대둔근이 볼륨 있게 나오는 게 멋진 궁뎅이에요. 근데 옆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옆으로 퍼진 거. 그건 중둔근이죠. 중둔근이 쎄빠지게 나오면 뭐예요? 이 대둔근이 없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대둔근이 하는 역할은 뭐냐?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대둔근은 여기 큰 근육이잖아요. 이 큰 근육, 자 근육은 수축이라고 했죠. 수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다리를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 거. 수축하자. 수축하면 뭐야? 뒤로 당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걸을 때 추진해주게 하는 게 그 대둔근이에요. 그래서 대둔근이 많이 발달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중에 하여튼 흑인 중에 제일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야? 뜀박질 잘해요. 뜀박질 잘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얘기하면은 좀 발달이 좀 덜 된 사람들이 흑인이에요. 진화가 덜 됐다고. 인류학적으로 처음 인류가 그러니까 탄생한 게 아프리카예요. 따뜻한 데니까. 옛날 빙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빙하기. 그 빙하기로 인해서 파충류가 다 죽어버렸어요. 공룡들이. 그 공룡들이 다 죽은 틈에서 이제 포유류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이제. 근데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따뜻한 열이 이제 그 적도니까 하루 종일 태양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눈이 녹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초원이 형성이 되면서 인류가 생긴 거예요. 이제 생명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프리카에서 우열다툼이 생겨요. 그 센 놈이 뭐요? 잡아먹었죠. 식량이 없는데. 그게 바로 식인종이에요. 자 거기에서 뭐예요? 힘없는 놈들은 그 센 놈들을 피해 도망가야죠. 죽은데 죽잖아. 그러니까 도망오는 거야 이제. 그게 처음 인류 이동이야 이제 그게.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이동해서 도망온 게 뭐야? 유럽으로 도망오죠. 유럽으로 해서 유럽도 센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또 도망가야 돼. 그 아시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예요? 맨날 뛰어다니면서 창으로 죽창 때리고 죽고 뛰어다니잖아요. 궁뎅이가 선천적으로 발달되죠. 뛰어다니는 그게. 그래서 지금도 DNA 유전자가 흑인들은 궁뎅이가 빨라빨라 태어났고 지금 마라톤이고 뭐 육상에서 달리기는 누가 다 석권합니까? 흑인들이요. 우사인 볼트 흑인이요. 백인이 석권한 거 있어? 없어요. 뜀박질은 짱이요. 궁뎅이. 그래서 오히려 흑인들 몸 신체가 더 이렇게 진화가 덜 된 거예요. 그래요? 진화가 덜 된 거니까. 태아된 거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가 태어가지고 우리가 진화된 쪽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요. 여기는 식량이 있죠. 조금만 나가도 확 그가 때려가지고 죽여 먹으면 돼. 식인종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죠. 도망간 놈들은 그게 난생 처음 겪는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야 또 도망가니까 거기에서 식량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자꾸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발산지가 아프리카는 없어. 그전에. 그러니까 그네들은 그 타성에 젖어서 그냥 거기서만 그 지니고 있으니까 과학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육체적인 것만 해야 육체적인 것만. 그래서 아직도 지금 흑인들은 그 진화가 덜 된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우성이에요. 인류 중에 최고 우성입니다. 뭔 얘기냐면 백인과 흑인이 결혼했어요. 어떤 애가 나와? 흑인이 나와요. 백인과 황인종이 결혼했어요. 애가 나와요. 누구 나와요? 백인종 나와요. 백인과 황인종 무조건 흑인이에요. 흑인이 우성이라는 뜻이에요. 우성. 백인과 흑인. 백인과 흑인하면은 네, 흑인. 무조건 흑인. 그러니까 이 세 개 백인과 종족 중에 황인종은 무조건 흑인밖에 안 나와. 음. 우성이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앞쪽의 근육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 엉덩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 있는 근육들은 앞쪽에 있는 것들은 턱 있는 데서부터 가슴, 흉골, 복직근, 그 다음에 대퇴근, 그 다음에 정강이근, 그 다음에 발가락.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흉근, 흉근, 복직근, 그 다음에 대퇴근, 그 다음에 정강이근, 그 다음에 요거 신근, 이제 피는 거 있잖아요. 장기 신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의 근육이 망가지면 발이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뒤집어져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평평해야 되잖아요. 네. 평평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말려요. 오그라져요. 뒤집어 있고 꼬부라져.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이제 오랜 동안 침대에 누워 있다든가 이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걸 안 하면 이 발이 이렇게 꼬부라집니다. 발이 원래 평평하잖아요. 평평해야 되는데 이게 오그라들어요. 이렇게. 왜? 이 잡아 당기는 힘이 없어져 버리거든. 얘가 이제 잡아 당기고 있어야 이게 수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당기는 것 힘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오그라져. 이렇게 오그라져요. 이렇게 오그라들면은 중풍 환자든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회복 불능. 죽을 때까지 침대에서 사망. 발을 보면 나와요. 발. 저한테도 중풍 환자 치료해달라고 이제 가요. 그럼 왕진 가보면 딱 무조건 발부터 봅니다. 근데 발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 얼마 됐어요? 한 3년 됐대. 안 됩니다. 많아요. 그래서 발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발 있잖아요. 발을 계속 밀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을 비는데 자 앞으로 구부려 보세요 하는데 발을 비르잖아요. 구부리는 힘이 더 세고 잡아 당기는 힘이 부족하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앞쪽 근육이 다 약한 겁니다. 자 앞과 뒤 근육이 이제 두 개 연결돼 있어요. 누가 더 빠를까요? 이 반응하는 거. 왜? 장기 때문에. 자 앞에 근육과 뒤에 근육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앞쪽의 근육들은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장기에 싸고 있어서. 그래서 완전 반응이에요. 위험한 거에 빠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있어요. 자 콕 때리려고 누가 콕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반응해야 되죠.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응이면 빨리 콕 이런단 말이에요.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의 반응이 이제 뭐 날라올 때 반응은 뭐요? 빨리 이렇게 수그리는 거야. 그게 생명이 위험해요. 근데 이게 이제 책상에 앉아 있거나 이제 뭔가 이 뇌에 문제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이 어떻게 돼요? 보호하려고
저절로 오그라듭니다. 이렇게. 저절로 자기 보호하려고. 그래서 파킨슨 걸린 환자들 또 치매 걸린 환자들이 대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수그러집니다. 뒤로 제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그러져요. 생명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맥이 이제 우리 맥, 이 경락으로 맥을 보면 이 앞쪽에 있는 맥이 있고 뒤쪽에 있는 맥이 있어요. 자, 앞쪽에 회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맥이 있고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인맥이라고 그래요. 인맥. 그 다음에 똥꼬 있는 데부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입까지 이게 동맥이에요. 동맥.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생명과 직결되고 생명 오장육부랑 직결되어 있는 맥은 인맥입니다. 그래서 인맥에는 오장육부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맥이 그 관계하는 것들이 쭉 앞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아파도 뭐야? 그게 수그리는 거야. 앞으로 수그리하고 뒤는 뭐예요? 이제 기능적인 동맥은 기능적인 기능. 어떠한 그 생리작용을 한다든가 또 면역작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러한 어떤 생명활동의 보조적 어떤 개념 그런 것들이 동맥에 있어요. 그래서 똥꼬, 자 똥꼬 뒤쪽에 여기 뒤고 이제 꼬리뼈 있는 데 있어요. 여기 장강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요 은교라고 하는 자리에 뚝 떨어집니다. 은교. 여기 동맥이에요. 동맥. 그 다음에 회음. 이제 그러니까 오줌구멍이죠. 이제 오줌구멍 가운데 오줌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회음이라고 해요. 회음에서 올라가요. 여기 이제 회음이란 자리. 회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타고 올라가서 승장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래서 인맥이에요. 그래서 인맥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오장육부랑 아주 친해요. 오장육부, 그 다음에 이제 정혈기, 생명활동의 기본 물질. 정혈기. 이 생명을 하는데 기본적인 물질, 정혈기. 요 물질들을 관장하는 게 뭐예요? 인맥. 네. 정은 뭐였죠? 정.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데요. 이걸 다 포함해요. 여기는 정액, 영양물질, 그 다음에 또 에너지원, 탄수화물 이런 모든 물질 그런 걸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할 때도 요걸 써요. 정자가 우리가 한자로 정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정저적인 정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우리가 살고 하는 사고하고 뭐 이게 모든 거에 대한 기본적인 물질의 의미로 정신이라고 하고 이게 마음심이 들어가지고 이거 있어요. 이거는 정은 우리가 마음, 감정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글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이 안 써요. 그래서 정신, 스피릿, 정신을 때 이 글자. 요거는 마음, 이모션, 마음, 감정. 초코파이 이거. 맞네. 근데 이거 정, 혈, 기. 세 개가 굉장히 인체의 기본적 물질인데 이게 인맥이 관장하고 동맥은 방어력. 뭐 예를 들어서 면역작용이라든가 그러니까 면역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방어 또
또 어떤 그 에너지, 기, 원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들이 동맥이에요. 물론 장부도 하긴 해요. 근데 장부도 하지만 장부 생리작용 이런 것들을 하고 얘는 장부 다이렉트 장부를 건드리고 여기는 생리작용을 하고 동맥. 그래서 상당히 다르죠. 이게 앞뒤가 다른 거야. 앞뒤가. 그래서 이 근육도 앞에 계통의 근육과 뒤쪽의 계통의 근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뒤쪽의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대개가 뭐예요? 앞쪽으로 구부러집니다. 여기 다녀요. 그래서 마약에 미국에 가니까 마약 찌르는 사람들이 눈에 맨날 보고 거의 뭐 엄청 많더라고요. 마약 찌르는 애들이 거리는 뭐냐면 이리 겁니다. 이렇게 마약 뇌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뇌 망가진 사람이 이러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러고 다닙니다.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이러고 다녀요. 그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총이 있어요. 내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 그 청기와 한식집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담배 폈거든. 같이 간 사람이랑 이제 같이 담배 피고 그건 담배 못 펴요. 그 청기 그 앞에 이제 주차장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도로가 있고 차도가 있고 담배 피가 한잔 무슨 바깥에 나가 담배장 하나 피죠. 그럼 나가지고 대레비 턱에 앉아가지고 담배 툭 하고 둘이 앉았어. 근데 푸에르토리코 같은 애 남미애가 키도 좀 한 멀티코 한 89, 90 정도. 이모들하고 청바지 입고 청바지도 큰 놈. 그랬더니 우리한테 딱 오더니 담배 피우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뭐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달라고 담배 내릴 거야. 하나를 딱 꺼내서 주려고 했더니 이분의 딸, 이게 초청한 사람이 딸이 밥 먹다 보면 기 꺼보라고 튀어나오더라고. 기 다 주세요 그러는 거야. 나 하나 빼주려고 했더니 우리가 지려고 또 한국에서 그 하나 빼주잖아. 다 주래. 응? 그래도 너 가져. 그렇지. 그때 받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손을 벌리고 있어. 뭐 달라는 거야 뭐. 한 손은 아직도 주머니 있고. 그러더니 이 와가지고 그때 5달러가 10달러인가 달러를 딱 주더라고. 그러더니 주머니에 넣고 또 그러고 가. 나는 이제 뭔 상황인지 모르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주머니에 총이 있어요. 마약한 놈이라 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쏩니다. 그런 사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죽을 뻔했대, 그치? 껐다가 죽었어. 아무튼 우리가 이 인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구조적인 개념만 정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아니 진짜 하나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렵지가 않아. 이게 구조적인 개념, 전체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그냥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부 왜 장부 기준으로 뭐 하든 하나하나만 하려면은 이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전체적 개념으로 따지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전체적인 이거 틀을 얘기했지만은 경락으로 보면은 자 첫 번째 지난번에 얘기했던 폐경이 있었어요. 수태음 폐경. 수태음 폐경. 두
번째가 수양령, 대장령, 세 번째가 족양령, 위경, 네 번째가 족태음, 비경,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소음, 신경, 여섯 번째가 수태양, 소장경,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족태양, 방광경,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족소음, 신경, 아홉 번째가 수벌음, 신포경,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수소양, 삼초경, 그 다음에 11번째가 족소양, 담경, 그 다음에 12번째가 족벌음, 간경, 이렇게 쫙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개통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4개씩 나눠집니다. 이렇게 4개씩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태음에서 수와 조개, 처음에 위, 이게 윗부분이 상,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대칭으로 돼 있거든요. 대칭으로. 그 다음에 요 태음이 됐으면 그 다음에 소음이가 중간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칭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이 끝났으니까 뭐야? 고름으로 마무리해가지고 네, 태음 소음 고름이에요. 양령, 태양, 소양. 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요즘에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감기가 아닌 것처럼 감기 걸려요. 옛날에 감기 그러면 뭐요?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막 열 나고 뭐 이렇게 그래요. 가래도 맞고. 요즘 감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랑 결합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랑 결합돼가지고 그냥 막 다이렉트로. 그런데 그건 어떤 현상이냐면 설사하고 배 아프고 토하고 그럽니다. 장염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장염이라고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장염 주사 맞고 했는데 설사만 멈추지 그럼 계속 한 달 내내 이어집니다. 장염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랑 코로나랑 결합돼 버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걸 어딜 때리느냐? 원래는 태양, 양명, 소양, 그치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데 감기 바이러스면, 근데 지금 이건 다이렉트로 집중해서 바로 몸으로 들어가요.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딜 때리냐? 양명을 때립니다. 양명. 지금 감기가 한번 걸리면 이걸 때립니다. 제 초도 감기인지를 모르고 한 일주일 했는데도 안 나. 2주에도 안 나. 병원가 주사 맞았어요. 안 나. 한 달 넘어갔어요. 나중에는 반충고 하더라고요. 안 나니까. 아, 이 감기구나. 감기구나 해가지고 요거를 치료해 주니까 바로 났어요. 진짜. 그래서 거의 한 달 보러 고생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랑 결합돼가지고. 그냥 위대장. 혈자를 누르신 거예요? 위대장을 조절을 해줬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양명이라는 게 바로 그거의 면역의 가장 상위입니다. 면역 기능을 다루는 가장 상위야. 자, 그러니까 얘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토하고 설사하고. 근데 이걸 보면은 그냥 병원에서 장염이에요 그런다고요. 장염인데 토해? 말이 안 되죠. 근데 설사도 물 같은 설사 아니에요. 물 설사는 코로나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설사 그런 거. 아무튼 그래서 이 양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중요한 이 양명은 대장과 위가 담당하는데 이 대장과 위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수분 대사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물을 오지게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루에 500ml도 안 먹는 사람들, 뭐 하루에 한 컵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면역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인체의 뭐랄까요, 그 파시아, 그러니까 결론은 파시아 또 크게 나가서 보면 이제 경락도 포함이 되는데 이 경락이나 오장육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물대사입니다. 물대사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그 경락에도 물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3초예요. 3초는 물대사예요. 물을 안 먹잖아요. 그럼 3초 기능이 떨어져요. 3초가 할 일이 없어. 그럼 3초가 할 일을 못하면 결국 뭐예요? 쓸개가 망가집니다. 쓸개 망가지면 간 나빠져요. 3초가 쓸개예요? 아니 3초가 있고 그와 서로 상호관계가 뭐예요? 소양이로 묶인 게 3초와 담, 쓸개. 3초와 쓸개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쓸개가 나빠진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수분을 흡수를 한다면 요거는 요거 두 개죠. 요거 소장과 방광 요 놈들은 수분을 배설하는 거예요. 요거는 수분 배설을 합니다. 여기에서 3초 요 놈은 수분 대사예요. 몸 안에서 흐르게 합니다. 요 놈은 이 수분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 수분을 농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농도. 쓸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잖아요. 간에서 희박한 감즙, 그러니까 간에서 나오는 그 액체를 쓸개가 받아. 그 받은 거를 담이 농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담즙이 되는 거야. 간에서 받은 그 액체를 쓸개가 농축해서 담즙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담즙을 만들었잖아요. 이 담즙을 하는 일이 뭐냐? 소화를 하는 데 씁니다. 무슨 소화? 지방질, 지방. 쓸개는 지방질 소화예요. 췌장에서 지방질 소화 효소가 안 나와요. 요놈이 지방을 흡수하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역할을 합니다. 쓸개가. 그래서 만약에 쓸개가 없고 저게 농축이 안 되면은 지방질 분해하는 효소를 별도로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돼지고기 중에 비계 많죠. 지방 많죠. 여러분 음식물 먹으면은요 지방질 거의 대부분 거의 60%가 지방질이에요. 그래서 지방 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설사합니다. 설사. 쓸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양경락들이 보이는 관점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여요. 액체, 인체의 체액 조절하는 게 굉장히 눈에 띄게 보여요. 선생님 3초가 그때 애기들 이렇게 여기 물 차고 막 이런다 했잖아요. 아토피 이것도 3초랑 연결이 있어요. 모두 3초의 진액대사에는 3초가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3초가 뭐냐면 자, 2초를 잠깐 훑어볼게요.
이 삼초는 사실상 장부는 아니에요. 장부는 아니고 인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초를 한자로 석삼자에 탈초 초자 탄다라고 하는데 원래 글자는 이게 아니고 원래는 육달월이 붙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요게 생략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초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삼초는 세 개라고 했잖아요. 세 개. 이게 세 개니까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상초, 중초, 하초. 상초, 중초, 하초 세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삼초입니다. 자, 상초는 대체적으로 수증기가 그러니까 기화가 되어 있는 기체 상태, 기화가 돼가지고 기로 확 기가 됩니다. 기체가 돼가지고 이 인체 전체에 분포되는데 이게 누가 담당하느냐? 폐가 담당합니다. 폐가 인체 전체에다가 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상초. 중초는 액체인데 이 액체인데 수증기화된 액체. 약간 이제 기체와 기체는 안 됐지만 액체와 기체가 섞여가지고 습기가 된 거 있잖아요. 그런 액체, 그러니까 습기가 된 요거를 대체적으로 중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물을 끓일 때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물이 끓는 거 그 상태, 그게 이제 중초예요. 요걸 누가 담당하느냐? 비장하고 위가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초인데 하초는 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냉각이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또랑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액체인데 하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설, 하수 내려가는 거. 이제 모든 액체를 아래로 내려보내서 하수도로 배설하는 개념이에요. 그 배설. 하초. 얘를 누가 담당하느냐? 신장하고 방광이 담당합니다. 자, 이 하초는 생식기 또 비뇨기과 다 이 하초 배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할머니들이 나는 하초가 부실해라고 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줌이 안 나가 뭐 이런 거. 하초가 부실하면 또 뭐예요? 부어 다리가 손발이 부어. 중초가 부실하면 뭐예요? 이제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을 할 때 물을 끓이잖아요. 차를 먹을 때도 물을 끓이잖아요. 그 끓이는 작용하는 게 누구야? 중초가. 그래서 중초는 형태가 뭐냐면 물을 막 그 불을 이렇게 가열해줘가지고 막 불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상태. 그게 중초예요. 자, 근데 수증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얘가 온도가 없이 차가운 게 싹 들어왔어. 그러면 수증기 어떻게 돼요? 다시 액화되죠.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설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초가 약해가지고 설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끓이면 그 액체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서 얘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만드는 거야. 에너지, 이게 에너지예요. 기. 근데 이 끓이는 게 시원찮아요. 다시 말하면 중초에 열이 없어. 중초에 열이 없으니까 뭐요? 끓이지 못하죠. 못 올라가죠. 기운이 없죠. 이게 반복되는 거야. 기운이 없지. 다시 기운이 생기면 또 뭐야? 못 끓이죠. 못 끓이니까 또 뭐야? 못 올라가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액체는 어떻게 돼요? 습기로 올라가는 액체가 못 올라갔으니까 다 어떻게 돼? 다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뭐야? 설사야. 오줌 설사. 그래서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변이 좋아요? 다 설사예요. 변이 안 좋아. 왜냐면 그 습기가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없고 변이 묽고 안 좋아요.
그런 게 바로 이 삼초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게 망가지잖아요. 내과 이제 양방 내과로 얘기하면은 이제 병원 가서 내과 이제 검진했어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신장 투석해야 됩니다 그래요. 혈액이 맑지가 않다. 아 왜 그래요? 수분이 없으니까 쫀득쫀득해졌을 거 아니에요. 농도가. 그 농도에는 뭐야? 피로물질 잔뜩 있겠죠. 그러고 신장 검사 신장의 수치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농도 이거 뭐 투석해야 안 그러면 이제 뭐 잘못돼.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신장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물을 안 먹어서 그래요. 제가 여지껏 봤는데 신장 투석한데 물을 안 먹어요. 그리고 물이 먹고 싶어. 그리고 이거 신장이 망가졌다고 해가지고 투석해야 된다고 하는 환자한테 제가 백봉령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이 백봉령을 삶아 먹였더니 깔끔하게 났어요. 신장이 안 좋은 백봉령을 먹으면 좋은가요? 백봉.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선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신선의 음식. 신선들이 먹는 음식. 소나무 뿌리에서만 나와요. 소나무 뿌리에서만 나오고. 참 그러니까 이게 양방적 시각과 한방적 시각의 차이가 참 이게 안 맞는 점, 안 맞는 건데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체의 원리, 인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사실 복잡하게 볼수록 엄청나게 복잡하죠.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이게 3초고 3초의 개념은 사실상 이거는 어떤 특정 장부가 이렇게 형태적으로 심장이나 뭐 이런 거 위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막 에너지, 전체적인 막이고 그 막 사이에 흐르는 생리학적 개념. 이게 3초입니다. 그냥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은 되는 일인데. 3초는 자 기본이 얘를 뭐라고 했냐면 물고랑. 옛날 책에 얘를 지치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러면 물고랑이라고 써요. 물고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고랑이라고 했어. 선생님 백봉령이 분말 가루예요. 이걸 절대 타서 먹으면 안 먹어요? 돼요. 그런 거는. 에? 그거 나오는데요? 그거까지 저장했는데. 뭘 먹으면 뭘 백봉령이 먹었는데요? 덩어리 된 거. 네? 덩어리로 된 거. 거기다가 칼복령 쳐와요. 칼복령. 칼복령.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로 분말 먹지 마요. 아 분말이 아니라 이런 거 신신. 동그랗게 막 이렇게 과자처럼 생겼는데요? 그렇지. 칼봉령. 예. 아 이렇게. 그렇지. 아, 그 작은 이렇게 나와요 다. 근데 이게 멀리서 봤을 땐 가루로 보였어요. 아니요. 그 또 얇게 썰은 거 말고 그 중국산이에요. 국산이라고 써 있어요. 국산 이렇게 야생. 딱 보면 백봉령.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답이 나와요. 아 이것도 거짓말. 얇게 썰으면 그 중국산이에요. 이런 거예요? 응? 왜 국산? 분말하면 안 돼. 근데 왜 분말 안 돼. 국산이라고 다 왜? 이게 분말이라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분말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자체가 분말을 이렇게 쓰지 사진만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분말을 쓰지 결국 말라고. 오는 건 분말이고. 양아치네. 사진만- 네, 맞네 이거. 이렇게 돼 있네. 네. 양아치 맞죠?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솔직히 약효가 없어요. 진짜 몰라. 약효가 아예 없어요. 그쵸, 진짜? 모르죠. 선생님 아. 몰라주세요. 그냥 백봉. 칼복령 치면 돼. 차도 너무 많아요. 칼복령 좀 덩어리로 두껍게 돼 있는 거 봐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먹어요? 엄청 두꺼운데요? 칼복령이라 치면은 두껍게 나와요.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국산인지. 국내산 건조 백봉령 칼봉령이라 써 있는데요. 되게 두꺼워요 사진도. 이거는 이게- 괜찮아요. 이거. 완전 태도에. 그래. 자, 그거. 칼복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소나무 있죠.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뿌리 혹 박테리아예요. 이게 소나무는 뿌리에서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농사 짓는 할아버지들이 이제 겨울에 할 일이 없잖아. 그 꼬챙이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소나무 밑에 다리 뿌리를 부어서 쑤셔봐요. 쑤시면 뭐가 탁 걸려. 그 복령이야. 그 복령 캐는 할아버지들 좀 있어요. 그 뿌리에 기생해서 사는 혹박테리아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그걸 캤단 말이야 이제. 그 캘려면 이쪽 다리 다 잘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복령을 캐. 이만한 덩어리에 이 뿌리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복령이야. 이걸 이제 다리 이거 자르고 이거 잘라가지고 이걸 다 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이제 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썰을 때 저거를 열을 가해가지고 말라면 약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작두로 썰은 거야. 작두로. 그게 칼복령. 칼복령인데 중국놈들은 기계로 대패 패듯이 해. 대패. 그게 얇아요. 부스러져. 이 복령은 그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효과를 발휘해요. 근데 끈기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어요. 그럼 끓여 먹어요? 그 끓여 먹는 거죠. 차로. 얼마나 끓여요? 맛이 어때요? 5g. 아무 맛이 없어요. 어. 아무 맛이 없어요. 그 얘는 신장에 좋은 건 거죠? 엄청나게 좋죠. 신장에. 신장을 강화하는 처방에는 무조건 복령이 들어가요. 무조건. 제가 그 투석하는 환자한테 이거 먹여가지고 깔끔하게 났어요. 신장 투석 한 번 하면 시작 끝이에요. 진짜 그럼 그냥 끝나버려. 당뇨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좋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좋아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냐면 당뇨가 여러 가지니까. 근데 신장성 당뇨는 나요. 나을 수가 있어. 신장성 당뇨도 신장 있구나. 당뇨. 그러면 그렇게 다 다르네. 많아. 다 틀려. 간에 의한 거, 비장에 의한 거, 신장에 의한 거. 그거는 병원 가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검사해준 대로 나누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아무튼 그 몸이 붓고 뭐이죠 이제 왜 그런 소변도 안 좋고 소변이 좀 걸어 끈덕끈덕 쫄아 있단 말이야. 이게 노란 오줌도 한다든가 이런 그 소변이 불안전한 사람한테는 복령을 먹으면 아주 좋아요. 몸이 붓고 소변이 노랗고 소변이 노랗고 찐득한 찐득한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콩팥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라고 신호예요. 소변이 되게 색깔이 엄청 연하면요? 좋은 거예요? 묽은 것도 안 좋습니다. 그것도 먹어도 좋아요? 콩팥의 기능이 안 좋다는 뜻이야. 그럼 소변 색이 안 좋고가 다시 말하면 걸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묽으면 걸르지 못하고 있다. 독수를 걸르지 못하니까 그냥 맹탕 다시 돌아가는 거야. 선생님 먹는 거에 따라서 또 틀리지 않을까요? 소변이 당연히 틀리죠. 네. 선생님 그러면 냉이랑 끈적인 거랑은 달라요? 다르죠. 냉에는 아까 양명의 에너지, 양명이 문제점이 일어날 때 냉이 나오는 거고 소변은 아까 했잖아요. 아까 방광, 소장과 방광의 문제에 의해서 소변이 만들어지는데 그거의 원단은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3초. 신장 3초.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이 투석하는 사람들을 되게 공통사항이 뭐냐? 물 오지게 안 먹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3초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할 일이 없잖아. 물 안 주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망가져요. 에너지. 자, 3초가 액체를 기체를 해서 기를 만들어 가지고 인체 전체 에너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물을 줘야지 뭘 하지. 못 한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점점 약해져요. 자, 아까 제가 보폭 얘기했잖아요. 걸을 때. 보폭. 여러분 있잖아요. 퇴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나이 쌩쌩이 먹을 때 20살 보폭이 커요. 보폭이 깁니다. 근데 나이를 먹잖아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 지하철을 용기 내서 이번에 타야 됐어 가지고 타러 갔다가 계단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이거 뭐냐면 제 계단 오르는 둘째 딸하고 걸어가면은 어렸을 때
둘째 딸이 못 따라왔었어요, 제 발걸음을.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얘가 크고 25살인가 7살인가. 아 그때 이제 같이 걸었는데 내가 헥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음이 퇴화되어서 보폭이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얘 걸음을 못 따라가는 거야. 얘는 젊잖아. 그걸 확 느꼈다니까. 아, 이게 보폭이 퇴화되는, 그러니까 인체 퇴화가 보폭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이 운동 이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폭을 좀 넓히는, 이게 걸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도 보폭을 일부러 자꾸 넓혔어요. 네. 아 그때 문제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육이 아파요. 그쵸. 앞으로. 안 썼던 근육이 이제 쓰니까